나는 그날 가족 모임의 한복판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아니, 진짜 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실을 부모님의 오랜 거짓말과 배신을 모두에게 드러내 버린 거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로 물든 것이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여정은 나를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우리 가족이 모인 그곳은 평소처럼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32살, 결혼도 안 하고 안정된 직업도 없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실패작이었다. 부모님은 늘 그렇게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때문에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아빠의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이번 추석, 그들은 더 나아가 나를 공개 처형하려 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친척들 삼촌, 고모, 사촌들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지은이가 아직도 결혼 안 했대? 직장도 불안정하고 나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밥을 먹었다.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지은이가 요즘 돈이 없대서 우리한테 지원 좀 해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걸 거부했지? 우리도 이제 늙어서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거짓말이었다. 완전한 거짓말. 나는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가 그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쳐온 게 누구였나?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빠, 하지만 아빠는 내 말을 끊으며 웃었다. 아니, 지은아. 솔직히 말하자. 너 혼자서 버티기 힘들잖아.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창피한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지은아. 우리도 이제 한계야. 내가 좀 더 독립적으로 살면 좋겠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지키려 한 거였다. 내가 그들의 사기극에 얼마나 휘말려 왔는지 그날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엄마. 그 돈 이야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삼촌이 물었다. 무슨 소리냐, 지은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 내가 10년간 송금한 기록, 5억 원이 넘는 돈 위계 지원인가요? 제가 부모님의 사업 실패를 덮어준 거예요. 아빠의 불법 대출, 엄마의 사치스러운 생활. 제가 왜 결혼도 못하고 친구들도 이러는지 아세요? 당신들 때문에요. 식탁이 뒤집혔다. 엄마가 울부짖었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내 복수의 첫 신호탄이었다. 그 후로 며칠은 지옥이었다. 친척들로부터 온 메시지들 지은아, 내 부모님한테 너무해, 가족을 믿지 말아기 쏟아졌다.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곧 분노로 변했다. 왜 항상 내가 희생자여야 했나? 부모님은 나를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다. 아빠는 사업에 실패한 후 내 대학 등록금을 빼앗아 도박에 썼다. 엄마는 명품 가방으로 친구들을 속였다. 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효도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다. 이제 그 끝이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공정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그들의 체면,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모든 것을.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프리랜서로서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옛 동료 변호사에게 연락해 부모님의 재정 기록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빠는 7년 전부터 불법 고리대금에 손을 대고 있었고 엄마는 사기성 투자에 속아 우리 가족 자산을 날려버렸다. 내가 송금한 돈의 70%가
그들의 사기극에 흘러 들어간 거였다. 지은 씨, 이건 형사 고발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순한 고발은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창피 주려 했듯 공개적으로 그들의 비밀을 드러낼 거다. 다음 날 나는 SNS에 올렸다. 익명 계정으로, 하지만 증거 사진과 함께. 가족의 배신, 부모가 자녀를 이용해 사기를 친 이야기의 제목은 그랬다. 포스트는 순식간에 퍼졌다. 리트윗 수천 건,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런 부모가 다 있어. 효도가 아니라 착취자나 부모님의 전화가 폭주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이게 뭐냐? 당장 지워. 나는 차갑게 답했다. 아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창피함이 어떤 건지 느껴보세요. 하지만 복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모님의 과거를 추적했다. 아빠의 옛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말했다. 내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20억 원을 날렸지. 그 증언을 녹음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가족의 어둠이라는 이름으로. 첫 에피소드는 부모님의 사기 기록을 다뤘다. 조회수는 10만을 넘었다.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자들의 고백이 쏟아졌다. 나도 부모 때문에 빚더미야. 나는 그들을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피해자 연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날이 왔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다툼 소리, 내가 방에 숨어 울던 그때. 지은아, 너만 있으면 돼. 엄마의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의 파괴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기차는 출발했다. 부모님은 반격을 시작했다. 친척들을 동원해 나를 배은망덕한 딸로 몰아갔다. 고모가 전화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미쳤어. 가족을 파괴해. 나는 웃었다. 고모, 당신도 그 사기에 속은 적 있잖아요. 5천만 원.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법정 소송. 나는 부모님을 고소했다. 사기와 착취 혐의로. 재판날, 서울지방법원. 부모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부인했다. 우리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아빠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옛 파트너, 은행 직원, 심지어 사촌 하나가. 저도 지은 누나가 돈을 보내준 걸 봤어요. 부모님한테 오 판사는 엄숙히 물었다. 피고인,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울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10년의 내 삶을 빼앗은 게 실수. 재판은 3개월 끌렸다. 그 기간 나는 무너질 뻔했다. 친구 하나가 떠났다. 지은아, 너무 독해. 연인 후보도 사라졌다. 가족 문제는 무서워. 하지만 나는 버텼다. 매일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썼다. 이 고통은 그들이 준 거야? 나는 정의를 추구할 뿐. 오 판결은 나왔다. 부모님에게 벌금 3억, 그리고 나에 대한 배상이요. 더 중요한 건 언론 보도였다. 자녀 착취 부모, 법정에서 무너지다. 제목이 그랬다.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빠는 직장을 잃었고 엄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복수의 끝은 예상치 못한 고통이었다. 승소 후 나는 홀로 산책했다. 한강변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부모님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내가 필요했어.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미안함. 너무 늦었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가슴속 상처는 남았다.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나도 상처 입혔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차례. 프리랜서로서의 꿈, 진짜 사랑. 하지만 그 여정은
영원한 그림자를 드리울 터였다. 그 재판 후 나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커피숍을 찾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보였다. 내 인생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핸드폰에 온 메시지 변호사로부터. 지은 씨, 부모님 측에서 합의 제안 왔어요. 추가 배상 1억. 나는 웃었다. 돈. 그게 다인가? 나는 답을 보냈다. 거부. 끝까지 가죠.